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2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IB 중에서 이 부동산 PF 수익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부동산 PF 운용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가정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그 아파트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건자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를 이제 주관하는 프로젝트 회사 사업 주체가 있고요. 이 사업 주체는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증권사나 뭐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토지 매입 자금이나 뭐 사업비, 공사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담보로 이제 받으면서 이제 대출을 빌려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라든지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수익으로 많이 남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책임준공이라고 이런 단어도 꽤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부동산 PF 할 때 이 책임준공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사가 준공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공사를 짓다가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사업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광주에서 그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은 사업에 차질이 맺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책임준공이라는 뭐 이렇게 그 조항을 이렇게 내걸어 가지고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나 이제 공사비를 돈을 미리 대준다. 거기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를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을 증권사인데 저축은행을 또 끼고 있으면은 PF 대출을 통해 채무보증에 대한 수수료와 이제 대출 이자로 이제 수익을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돈을 대줄 때 그 돈의 용어를 브릿지론 PF 그리고 뭐 본 PF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본 PF는 아마 제가 알기로 시중은행 보통 이제 1금융권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 PF가 이제 좀 대출을 받기가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긴급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제 브릿지론 PF라고 신속하게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그 돈 대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브릿지론 PF를 통해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이제 인허가 신청할 때 각종 비용들을 이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PF에서 돈을 받으면은 상환을 하게 되고, 본 PF에서 이제 착공할 때 이제 공사비를 대금 어, 충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브릿지론 PF 같은 경우는 본 PF보다 훨씬 더 이자가 더 세고, 제1금융이 아니라 2금융, 3금융 뭐 그런 기관 쪽에서 이제 돈을 대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브릿지론 PF가 뭔가 했더니 1금융권의 PF 대출 심사가 강화되니까 이제 본 PF 자금을 받기 전까지 단기간에 자금을 빌리는 것을 PF 브릿지론이라고 한답니다.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PF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 보증 잔액인데 그만큼 이제 PF를 통해서 받은 그런 빚이 얼마나 이제 보증이 빚이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부터 쭉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증가하다가 최근에 꺾였는데, 이게 금감원에서 채무 보증 규제가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꺾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빚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통제를 안 하면은 버블이 끼고, 그에 따라서 그 보증하는 데 있어서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타다다당 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제재를 강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PF에서는 제일 이제 강자가 메리츠 증권으로 알고 있고, 중소형 이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다올투자증권이 그래도 상당히 좀 경력이 있고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울투자증권도 설명을 할 건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IB 중에 증권사 해외 대체자산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해외의 오피스, 호텔, SOC, 대출채권, 항공기 등을 이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산을 인수를 하고 그 이제 펀드를 연기금이나 보험사에 다시 재매각을 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매각이 안 되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는 합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운용, 그러니까 세일즈랑 트레이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외화, 주식, ELS 등을 이제 매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각종 증권사 리서치 센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고객 자산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증권사는 브로커리지랑 이제 PF 수익, 즉 수수료와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수익 구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수수료 수익과 여기 이자 수익이 주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브로커리지에서 꾸준한 캐시카우가 이제 되고, 채무보증 관련해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채무보증에 속하게 되는데, 이 채무보증 수수료가 좀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핵심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 브로커리지 수수료.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증권 섹터의 수익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울투자증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로 본업과 주요 종속회사가 있는데, 다울투자증권에서 21년도 11월에 저축은행을 인수했고, 다울인베스트먼트를 이제 종속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벤처캐피털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신규 상장하거나 뭐 기술 아직 그 기술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상장하기 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자본을 대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 PF 같은 부동산 PF인 그 IB를 강화를 통해서 금융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의 강점이고, 22년도 1분기에 IB 수수료 손익이 867억 원이나 찍혔습니다. 2021년도 1분기 대비해서 3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순영업수익 내에서 IB 비중이 약 52%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이 IB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가 52%니까 이 IB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성장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B 영업 중에서 대부분 부동산 PF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소형 부동산 PF 사업자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종속회사로 다울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벤처캐피탈로 창투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에 코스닥 상장했고, 잠재력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이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그런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해서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이렇게 꾸준히 모니터링 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잘 돼서 이제 청산을 할 때 이제 다른 어떻게 지분을 팔 때 이제 수익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 우아한 형제들이나 뭐 넥스팀, 원티드랩 같은 투자를 성공해서 뭐 엑시트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울 인베스트먼트 운용 규모를 목표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 늘려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울 인베스트먼트 순이익도 꽤 이제 21년도, 20년도에 잘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쭉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발표